최근에 이제 왕앤청 선수가 워낙 잘 던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좋죠. 너무 고맙고 아시아 쿼터로 데리고 온 선수가 이렇게까지 좋은 피칭을 해준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 아시안 쿼터 제도가 이제 처음 생겼잖아요. 리그 최고의 아시안 쿼터 선수는 누가 뭐래도 왕앤청입니다. 최근에 라크란 웰스 선수의 폼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선발 투수로서 뛰고 있는 선수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왕앤청, 라크란 웰스 그리고 이제 토다나츠키, NC 다이노스 뭐 그 정도 선인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발 투수로서 이닝 소화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잘하다 보니까 한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왕앤청 내년에 아시안 쿼터로는 재계약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정식 외국인 투수로 승격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이글스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현장에서의 이야기보다는 커뮤니티 쪽에서의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팬분들의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타팀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시안 쿼터 왕앤청 너무 잘하니까 니네 이럴 거면은 외국인 선수로 써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나 팬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10승을 하고 있는 투수인데 이 선수를 다시 잡으려면 아시안 쿼터로는 힘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들 그리고 기록들을 한번 비교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기에 앞서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부탁드리고요. 왕앤청 선수의 기록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아래 순위를 써놨는데 이 순위는 뭐냐면 아시안 쿼터와 외국인 투수들을 총 합쳤을 때 그 선수들의 어떤 기록들을 나열했을 때 그 안에서의 순위입니다. 다승은 10승으로 전체 1위고 리그 전체 1위고 당연히 외국인 아시안 쿼터 합쳤을 때도 1위겠죠. 그래서 뭐 사실 요즘에 현대야구에서 10승 투수가 갖는 의미 자체는 다승 자체를 그렇게 크게 쳐주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왕앤청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ERA 3.34인데 2위입니다. 놀랍죠. 1위는 누구냐? 후라도예요. 그러니까 후라도 다음으로 가장 좋은 ERA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은 아니 뭐 곽빈이 더 좋은데 뭐 2위라고 하고 앉아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외국인이랑 아시안 쿼터 그 중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화 이닝은 110.1이닝을 소화를 해주고 있고 전체 4위입니다. 이거는 경기당 이닝 소화력도 그렇지만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왕앤청 선수의 체력 자체가 그러니까 풀타임을 뛰면서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뛸 수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고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사실 뭐 다른 팀에 좀 흔들리고 있는 외국인 투수들도 꽤 많잖아요. 잘하다가 뭐 기아 타이거즈의 아담 올러 같은 선수들이 최근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하나이글스의 외국인 선수는 아니지만 류현진 선수도 최근에 좀 좋지 않고 그런 걸 감안하면 날이 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피칭을 이어가고 있는 왕앤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가 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WAR도 그중에 외국인 선수와 아시안 쿼터 합쳤을 때 전체 7위에 올라 있습니다. 탈삼진 개수 자체도 7위에 올라 있고 근데 이제 이닝당 9이닝당 탈삼진 개수는 7.18개로 9위예요. 그러니까 탈삼진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아시안 쿼터로는 너무 훌륭하죠. 솔직히 아시안 쿼터로는 차고 넘친다. 근데 외국인 투수 반열에 놓고 봤을 때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FIP가 4.59 좀 높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장 우려되는 건 왕앤청 지금 ERA 아시안 쿼터 외국인 중에 2등이고 승수도 많다. 무조건 외국인 선수로 계약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세부적인 지표로 들어가 보면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면 또 보기에 겨운 소리 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외국인 선수 농사에서 삐그덕대 버리면 사실은 이게 한 시즌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FIP가 좀 높다. 이 선수가 땅볼 유도를 많이 하는 선수인데 약간의 운이 조금 따라서 이 ERA를 그냥 오롯이 믿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앤청이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왕앤청은 아시안 쿼터 자원에서 너무 훌륭한데 과연 이것이 외국인 선수로 무조건 이 선수를 내년에 재계약해야 되냐 승격을 시켜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이닝당 볼넷 개수도 3.67개 좀 많죠.
10일이니까 좋은 지표다라고 보긴 힘들고 제구가 아주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실제로 경기를 치르다 보면 경기마다 이제 제구의 편차가 좀 있기도 하고 구종 자체가 다양한 투수가 아니긴 해요. 워낙에 포심 위력이 좋죠. 좌완인데 150km 넘는 속구를 던지기도 하니까 좌완인데 평균 패스트볼 구속이 140km 중후반대가 나오는 선수는 사실은 외국인 투수로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한 가지 희망의 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스가 돌아온다면 그렇다면 왕앤청과 화이트 중에 둘 중에 한 명만 외국인으로 써야 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 두 선수는 지표 자체가 비슷해요. 실제로 비교에 누가 우위다라고 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왕앤청의 위험이죠. 아시안 쿼터가 외국인 투수랑 비슷하다. 그렇다고 화이트가 외국인 투수 중에 지표가 안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수는 화이트가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왕앤청이 조금 앞서고요. 소화 이닝도 당연히 왕앤청이 좀 많은데 경기당 소화 이닝으로 가면 뭐 두 선수가 사실 다 좋은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RA는 화이트가 더 좋고 FIP 그러니까 수비무관 평균 자책점을 따져보면 화이트가 좀 더 좋죠. 근데 화이트도 ERA에 비해서 수비무관 ERA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는 합니다.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이트도 삼진을 많이 잡는 투수는 아니에요. K9 9이닝당 탈삼진은 아무래도 왕앤청 선수가 더 높습니다. 좌완이기 때문도 있고 구위 자체가 왕앤청이 더 좋아요. 구속은 화이트가 빠르지만 아무래도 좌완의 메리트가 있고 화이트는 우완 투수이기 때문에 우완 중에는 이보다 공이 빠른 선수들이 리그에 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별성이 없는 부분도 있겠고 그리고 왕앤청은 스위퍼라는 좌타자 상대로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닝샷이 있는 반면에 화이트의 스위퍼는 사실 우타자 기준으로 아주 그렇게 매력적인 헛스윙을 많이 유도해내는 그런 공은 아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제구력에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화이트가 훨씬 좋죠. 제구는. 그래서 9이닝당 볼넷 개수가 상당히 안정적인 화이트고 왕앤청은 제구가 날리는 날에는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구가 좋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퀄리티 스타트 비율 자체는 화이트 선수가 더 높습니다. 둘 중에 어떤 선수가 더 좋은 투수를 가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외국인 투수로서의 왕앤청을 조금 더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저의 의견이고요. 자, 그리고 살펴보면 계약 규모를 그럼 봐야 돼요. 외국인 선수로 왕앤청을 계약하게 되면 100만 달러를 줘야 됩니다. 지금 한국 돈으로는 한 14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좀 맨날 들락날락하니까 13억에서 14억 정도를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시안 쿼터를 새로 구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왕앤청을 아시안 쿼터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상한가가 3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4억 3천만 원 정도를 줄 수 있어요. 이것도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럴 수 있죠. 왕앤청 입장에서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왕앤청의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야 근데 이 정도 성적 냈으면 MPB 한 번 더 도전해보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빅리그 도전해보자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빅리그가 요즘에 빅리그가 누구 집 개 이름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실제로 최근에 이런 좌완 자원의 인기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왕앤청이 어린 선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왕앤청 입장에선 아시안 쿼터 재계약 이거 오퍼 받느니 차라리 뭐 더 큰 무대로 가자, 돈 더 많이 받는 곳으로 가자, 더 대우해주는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한화 입장에서도 좀 애매하죠. 외국인 투수 재계약을 하자니 왕앤청의 세부 지표가 좀 애매하다.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좀 아쉬울 수 있죠. 외국인 선수는 실링을 보고 진짜 최대치는 1, 2선발 리그를 호령하는 투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 포지션인데 왕앤청은 그 정도까지는 보여주기가 힘든 선수라고 본다면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다른 팀 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니네 왕앤청 그 아시안 쿼터 재계약 한다? 그럼 다른 팀에서 외국인 선수 계약 때려버린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타팀 팬한테 그럼 니네가 왕앤청을 외국인 투수로 쓸래? 라고 하면
꺼릴 수 있어요. 예, 그건 다른 팀에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본인 팀에서 왕앤청을 외국인 투수로 쓴다 그러면 그건 또 부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보류 권한에 대해서도 아시안 쿼터 보류 권한은 지금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결국은 하나 입장에서는 오퍼를 할 거예요. 정상적으로라면 일단 우선적으로 아시안 쿼터 최대 상한가로 오퍼를 할 테죠. 근데 그거를 왕앤청이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일 테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래도 보류 권한을 하나이글스에서 갖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외국인 선수 보류 권한은 우리 팀에서 오퍼를 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나가면 우리 팀에게 보류 권한이 생겨요.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링이 아주 높다고 지금 보기는 힘들고 FIP가 높다는 조금 뭐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왕앤청을 무조건 눌러 앉히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보시면 커뮤니티에 그러다가 에르난데스급 선수 영입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근데 프로야구에서 그런 거 무서워가지고 다른 선수를 영입 못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꾸는 최고의 꿈은 이렇습니다. 와이스 돌아오고 오웬 화이트 재계약, 이선발로 화이트는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왕앤청 아시안 쿼터 재계약, 류현진 선수 내년에 건강, 그리고 FA 선수. 왜냐하면 지금 엄상백과 문동주가 내년에 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선발진 짱짱한데, 선발진 짱짱하고 선발진이 이렇게 이닝 소화 많이 해주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면 불펜도 안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런 좀 행복한 그림 정도는, 뭐 꿈꾸는 게 돈 드는 건 아니니까요. 요런 좋은 꿈 한번 꿔보겠습니다. 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메가칩스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